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한 피의자들이 한 140여 명 되는데 25명 정도 미성년자더라고요. 이 피의자 중에 태평양이라고 이미 검거된 사람도 뭐 보도되는 나이로는 16이지만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가해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이 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어떤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걸 지금까지 이걸 제어하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들이 이 공간 속에서 막대한 형태의 권위라든가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이 공간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차츰차츰 범죄자가 돼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도 못 막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미성년자들, 1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IT 기기나 디지털 그렇죠.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범죄가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왕따나 뭐 집단 괴롭힘 이런 것들도 기존의 뭐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뭐 집단 괴롭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진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해왔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못 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게 정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되고 기존의 어떤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도 좀 초점을 바꿔서 10대의 눈높이들에 맞게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비밀방, 엠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김한 기자님은 취재를 직접 하셨으니까 이 박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접 목격하셨을 건데 네. 어떤 대화가 주로 갔나요? 그러니까 뭐 대화의 양상을 뭐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완전히 다크한 세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장하고 나서 취재 때문에 입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24시간 쉬지 않고 나누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성이 파괴된 현장이고 윤리 감각이나 최소한의 수치심, 뭐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아예 거론되지 않는 뭐 그런 이제 대화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고 강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들, 그리고 점점 그런 것들을 세게 얘기하고 더 높은 수위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러니까 속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이제 며칠 볼 때는 뭐 이런 정도로 좀 힘이 들었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변호사님 말씀이랑 비슷했던 생각인데, 그 방에 모여있는 애들을 보면 대부분 10대로 추정이 됩니다. 말투라든지 뭐 사회문화적으로 자기가 표출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 근데 이 10대들이 내가 한때 저 방에서 저런 것을 같이 하고 저런 거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회는. 이 감각이 그들에게 남는다면, 내재된다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는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